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지렛대까지 봤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 1번하고 2번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고. 자, 차근차근히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9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8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제 순서가 98페이지 가시면은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따라보세요.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요거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수익률 다음 이제 위험으로 갈 텐데요. 수익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1억 있죠. 1억. 자, 투자라는 건 투자한 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전에. 그래서 A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예상 수익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투하 자본이에요. 투하 자본. 그다음에 투자 비용입니다. 투자 비용.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가 1억이다. 라고 봤을 때 예상 순수익이 있다는 거죠. 예상 순수익. 자,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우리가 수익을 얻습니다. 20%예요. 자, 이건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사전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자,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기대가 요거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된다는 거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가장 중요한 게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10%다. 이걸 포기하고 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기대가. 그럼 투자하고, 만약에 가득돼서 투자하고요. 만약에 요구가 크다 그러면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 오른쪽에 보시면 따로 실현 수익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투자한 후죠. 투자한 후. 그래서 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실현 수익률은 1년 후라는 얘기예요. 그럼 1년 후라는 거는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후적. 그럼 이건 실현은 실제 수익률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투자하기 전에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상이 나오면 무슨 수익률이죠? 기대. 그 다음에 최소라는 게 나오면 무슨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고. 자, 이건 투자한 전이에요? 투자한 후예요? 그러면 현실이 나오면 실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률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기대 수익률은, 자, 투자로부터 그냥입니까? 기대되는 예상입니까? 사후적이에요? 사전적 수익률이에요? 사전적 수익률. 그래서, 자, 따라서 내부 수익률. 밑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이제 이 기대 수익률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단수는 1년인데 내부 수익률이 여러 해로 이제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을 또 내부 수익률이다. 또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투자가 이루어진 난 성과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투자 판단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금융시장의 전제로 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과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1, 2번이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1, 2번을 본다면, 자, 들어갑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커요. 그럼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를 선택하겠어요? 하죠.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감소합니까?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투자했습니까? 아직 투자하기 전입니까? 전이어서 내 투자 비용만 올리게 된 거죠. 그 만약에 2억으로 껑충 튀면 2천만 원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럼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해서 기대와 요구가 같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번은 반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기대보다 요구가 크면은 선택하겠어요? 저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납니까? 투자 수요가 줄어듭니까? 줄어들면은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하죠.
자, 그럼 아직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2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냥이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요. 그럼 기대가 반대로 가니까 나중에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럼 얘네들이 낸다는 거는 우리가 출제원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낸다면 4번을 냅니다. 몇 번을 낸다? 4번.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냥이야 반대로 가. 반대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나중에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같아집니까? 그럼 얘가 지금 크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이에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 같아지고 얘는 지금은 작죠. 그럼 상승해야지만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이 그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동그라미 지금 밑에 1번 있나요? 자,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나중에는 기대 수익률 점차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해서 균형으로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이렇게 해놓으신 게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아예 생략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까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투자 안 하려고 해요? 투자를 하려고 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려고 하죠? 그럼 투자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수요라는 거는 산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아직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려놓습니까? 올려놓죠. 그런가요? 그럼 기대 수익률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해서 균형으로 간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기대가 요거보다 작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갑니까? 점차 어떻게 돼? 기대 점차로 상승해서 나중에는 같아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다는 거는 이걸 채택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해서 투자 수요라는 자체는 살려고 하는 수요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살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얘기해 볼게요. 투자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체 이 가격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1억이 필요합니까? 2억이 필요합니까? 투자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1억에 2천보다 2억에 2천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서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게 잘 나옵니다. 요 별표 쳐놓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는 아주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다음에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소. 그 다음에 주관적인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자체는, 자, 만약에 20%를 투자했어요. 그럼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제 자본비용이라고 하고,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자,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존재한다면 충족돼야 될 최대입니까? 최소한 수익입니까? 최소한 요 정도 나와지면 투자하죠? 그럼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 그래서 필수 수익률, 이것이 충족될수록 부동산 투자가 또 유발될 수가 있죠. 차셨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갑니다. 여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 가시면은 양가로 4번에 부동산 투자 가치라는 순영가와의 관계에서, 자, 중간쯤에, 자, 따라보세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된 게,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1억 주고 사야 돼요. 그럼 시장 가치. 그럼 1억 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냥입니까? 시세입니까? 시세죠. 나만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야 되죠. 그죠? 그럼 시장 가치가 있다면, 자, 객관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 가치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럼 투자 가치는, 자,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그냥입니까? 투자 가치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세택을 하죠. 그런가요? 그럼 투자 가치는 우리가 그 시기라는 자체가, 자, 예상 순수익을, 자, 따라보세요.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이, 따라보세요. 할인율.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 자, 좀 저속한 표현으로 따라서 깡. 자, 깡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100만원 드릴까요? 1년짜리 어음 끊어줄까요? 그러면 현찰 달라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짜리에 대한 어음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왜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얘기해보세요.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수년간 아직 보지 마세요. 지금 본다고 해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 위에 조그만 글씨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어떤 게 커야 돼요?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 그럼 동그라미 2번 갈게요. 투자의 위험이 커질수록 무슨 율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년가도 수익이거든요. 그럼 수년가도 수익이니까 수익도 높아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수년가도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좌측에. 자, 무위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이자 같은 거는 연 2% 준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따라서 시간의 대가. 시간이 되면 주겠죠. 그죠? 시간이 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할증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할증률은 자, 위험이 클수록 그래서 이건 위험의 대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간의 비용, 그 다음에 위험은 이제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면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투자자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할증률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할수록 그냥요 할증률을 더해요. 더하죠.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위험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비례관계. 비례관계예요. 그런데 자, 지금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그럼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위험과 가치는 비례겠어요?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겠어요? 반비례라는 거죠. 이거 지금 필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고? 비례. 위험이 클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그 내용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위험이 클수록 그냥요 할인율이 커져요.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수년제 가치도 순이익에 대한 이익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무위험률을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따라서 무위험률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일반 경제사항과 관련이 있고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금시장 동향에 따라서 정책금리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굵은 글씨가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를 높인다 낮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냥요 무위험률도 높아져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지금 굵은 글씨 보고 계시나요? 그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정책금리 인상에 의해서 무슨 수익률도 높인다.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위험 할증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 똑같아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관적.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아울러 커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따라서 체계적 위험. 체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체계적은 자, 따라해보세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이라는 자체. 그래서 이제 체계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 더 많이 더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요구 수익률에서 나온다는 거는 비체계적이 나와야 돼요. 체계적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비체계적은 그냥요 밑에 피할 수 있어요. 그럼 분산 투자로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 위험과 수익의 비례라는 거는 이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걸 얘기하죠. 그럼 요구 수익률 나오면은 요 위험은 비체계적이에요. 이건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자체가 기회가 수익률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들여서 요구 수익률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로 이제 여러분을 유도하냐면 페이지를 잠깐 이제 1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12페이지 가시니까 자, 거기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투자하시려면 부동산 위험의 종류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금법인이라는 5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그 위험에 대한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률을 봤으면은 순서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목은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금법인유라고 하는데, 자, 사업상으로 갈게요. 사업 자체에서 오죠. 사업 자체. 그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장은 찾기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쉬운 위치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라는 자체는, 자, 시장은 항상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 분양을 하는데 공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수요와 공급이 변하고, 자,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와요. 근로자가 파업하거나 아니면 영업 경비가 변동한다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자, 위치적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자, 그럼 가볼게. 자, 따라서 절대적 위치.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지금 사업상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사업장은 누구라도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쉬운 위치. 그럼 3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공급이 안 변해요? 항상 변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운영이라는 거는 경영관리를 잘못해서 영업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의 별표 쳐보세요. 제가 아까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었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자, 이 감가를 따라보세요. 경제적 감가. 자, 여러분들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속성에서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만약에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의 부지값이 떨어질 수 있죠.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치적에 대해서 절대적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금융은 우리가 이 레버리지와 연결해야 돼요. 자, 금융적은 자금의 융통이거든요. 그 부채를 많이 빌려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 아까 여러분들 왜 부의 지렛대 효과 기억나십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그러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그냥 다 제거될 수도 있다.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동그라미 2번에다가 좀 야간펜을 칠해보세요. 투자액을 고정금리로 조달하였으므로 금융적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있었어요.
자, 대출자는요, 차입자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죠. 빌려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원리금을 갚아나가요. 원리금.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액을 무슨 금리로 조달한다면 고정금리.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또 금융적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요. 자, 법적입니다. 법적. 법은 안 바뀝니까? 법은 바뀝니까? 바뀌죠. 정책이 변화돼서 그렇죠. 정책의 변화. 갑자기 규제해서 그렇죠. 그러면 법적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많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공법상 규제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소유권의 하자 등으로 인한 위험,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면,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자,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는데, 자, 인플레는 물가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임대 수익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구매력이 하락이 돼요. 사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100만 원 주고 받고 있으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대를 올려야 돼요. 따라서 위험의 전가. 그 임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떻을까? 반면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므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봐봐. 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근데 갑돌이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프린트물 한번 나눠드린 적 있었죠, 그죠? 자, 은행은요, 대출자가 입장에서는요, 자, 얘기해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원리금을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원리금 자체에 대한 그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은행은 고정금리를 선호해요? 변동금리를 선호해요? 변동. 기억나시죠? 그죠? 요게 이제, 여기 저번에 프린트 나눠드린 걸 좀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높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 자, 그러면 빨리 내려면 그냥이 돼요? 급매로 내놔야 돼요. 가격을 높게, 낮게. 그럼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 유동성이요. 그러면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 손실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투자회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해요? 부동산을 사요? 주식을 사요? 그럼 주식은 그냥해요? 현금화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유동성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까지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사금 법인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좀 읽어보는데, 자, 갑니다. 이자율 상승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자율 상승하면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러면 할인율이 커지니까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가치산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이 투자 금액이 불가분성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로서 투자 금액을 대한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가 좀 제한돼 있죠. 항구성이 악화되고. 자, 세금이 낮습니까? 세금이 좀 높은 세금입니까? 높은 세금이죠. 부동산 직접 투자는 주식 채권 등 유가 투자보다 세금 부담이 많은데 나온다는 유동성 이용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자, 위험의 처리와 관리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합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이제 제가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의 관리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따라보세요.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험의 회피와 위험의 전가를 바꿔내는 말이에요. 위험의 회피, 그 다음에 위험의 전가. 자, 그러면은 미리 가보겠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113페이지 보시면 처리관리기법에 위험을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자, 아까 따보세요. 무위험률. 자,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여기 투자하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킬 수 있겠죠? 이걸 따보세요.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입니까? 이건 회피입니까? 회피와 전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시죠?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전가예요? 이건 위험의 회피예요. 회피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기예금이나 국채 수익률 같은 거는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건 무위험률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얘랑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자, 따라서 위험의 전가. 그럼 위험의 회피와 전가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그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임대를 올려요.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임차인한테. 보험을 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보험에 가입한 것도 나중에 보험회사 나니까 위험의 전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위험 전가 보고 계시죠? 위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꺼이 그럴 의사가 있어야 위험을 이제 전가시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수압 같은 것 나중에 배우셨죠, 저번에. 변동금리를 이제 대출기간의 금리 변동률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고, 자, 이 기억해 보시면은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서 표준화 제한되어 있기 투자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따라서 보험 가입. 보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일부를 보험회사가 전가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 상승하면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임대를 올려요.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임차인. 예. 그래서 지금 했던 위험의 회피와 전가가 잘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전 페이지 가십시오. 전 페이지 가시면 이제 나머지 게 위험의 처리거든요. 그럼 위험의 처리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따라서 보수적 예측.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수적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그거 봐서, 자, 수익을 낮게 잡고 비용을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높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켜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하향 조정. 자, 그래서 갑니다. 지금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보수적은 기대 수익을 가장 낮게. 그래서 위험을 높게 해서 기대 수익을 하향 조정시킨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 아까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은 가장 잘 뜨는 게, 자, 위험이 클수록 낮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 그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구 수익률을 낮출까요? 요구 수익률을 높일까요? 높여서 상향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자, 갑니다. 위험이 높으면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도 상향 조정해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 이제 민감도 분석은 원래는 이게 위험의 관리의 위험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위험의 통제라고도 얘기해서 위험을 이제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자, 민감도는 이런 거예요. 감흥도인데 탄력성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하고 싶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자, 이 시험 문제가 요게 이제 따라해보세요. 투입 요소.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결과치.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두 단어가 떠요. 투입 요소에 따라서 이 결과치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요소를 찔러서
위험 요소를 찔러서 이 결과치의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수익률의 변동.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A 대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 요소를 찔러봐요. 만약에 아까 이런 것들이죠. 자,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은 위험에 대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변동하냐를 보는데, 자, 우리가 개론하고 민법이 평균 점수가 60점이면 합격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변동폭이 큽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은 같겠지만, 그죠? 그러면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점수가 안 나오고 적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걸 따라서 평균이라고 하고, 자 나중에 이제 이 위험이 나오는데 따라서 표준 편차.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너무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0점이 왔다 갔다 하고 얘가 5점씩, 자, 우리가 5점씩 반대로 좀 하자. 그죠? 자, 얘가 5점 왔다 갔다 하고 민법이 만약에 30점씩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냥요. 민법이 변화폭이 커요. 그죠? 대사 좀 해보세요. 그럼 이 폭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이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찔러보세요. 만약에 세금이 1%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영업 경비가, 자, 우리가 변동이 투입 요소가 1% 왔다 갔다 한다면,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반응을 봅니까? 반응 보죠. 근데 만약에 수익률이 30%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보다 그냥입니까? 더 위험합니까? 그럼 민감도가 작아야 더 커요. 그러면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면 집중관리 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민감도 분석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수익이 종속 변수예요. 수익이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을 찌르는 게 독립 변수가 됩니다. 독립 변수.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자 할게요. 들어간다. 자, 수익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이라는 자체는 결과치라고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투입 요소라고 나오거든요. 그 위험 요소의 변화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자, 나왔다. 니은번에다 덧붙여보세요. 이게 기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투입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결과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요거 나오면 이게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투입 요소, 결과치. 자,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거든요. 여기 기출문제 저거예요. 그럼 투자 효과를 분석할 때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 이해가셨죠? 그다음에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하고, 자, 리을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걸 통제해서 수익률의 범위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까 영업 경비가 더 민감합니까? 세금이 더 민감합니까? 그냥요, 집중 관리 들어가야 돼요. 통제해서 수익률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요. 민감도가 높은 투자일수록 덜 위험하겠어요? 더 위험하겠어요? 그럼 기대 수익과 순영가의 변동 가능성이 크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딱 기출인데, 자,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이거 나오면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 되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투입시켜서, 자, 따라서 수익률의 변동, 수익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이 변동폭을 본다는 거죠.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럼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풀어봅니다. 스타트.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 4월 때 나눠드렸던 프린트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 문제가 좀 약간 또 다른데, 그때가 더 어려웠고 좀 쉬웠는데, 이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제가 항상 기출에서는 따라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이걸 바꿔낼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위험의 전가입니까? 회피입니까? 회피라는 얘기죠. 유력해요. 찾으셨죠?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기억하시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안 됩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현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따라서 보수적 예측. 그럼 수익을 가장 높게 잡아요? 낮게 잡아요? 낮게. 비용은 높게라는 단어가 있죠?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을 반영하는 게 이게 보수적이고, 아까 4번에 가뭄도 분석, 민감도 분석 기억나시죠?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가뭄도 분석이라고 하고, 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을 그냥요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쉬었다 갈 건데 10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9페이지 가시면은 109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기대 수익률. 자, 여러분들이 오늘 프린트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7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7페이지란다. 우리가 지금 7번이다. 7번. 7번으로 가시게 되면 7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틀이 나온다면 지금 7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찾았죠? 자, 그럼 가상적인 아파트의 투자 사업에 대한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해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시간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건 가리지만 요 계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자, 따라서 가중평균. 가중평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근데 어떻게 이제 푸냐면 일단은 제가 오리지널로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그냥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이 있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 푼다면, 자, 비관적,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게 있죠. 확률. 자, 이 기대 수익률은 아직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그럼 몇 퍼센트 불러보세요. 몇 퍼센트? 20, 또 60, 또 20이라는 단어죠. 찾았죠? 그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수익률이 있어서 수익률이 몇 프로죠? 불러보세요. 4, 8, 13. 그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따라서 가중평균. 가중치를 더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계산 문제가 오리지널을 푼다면, 자, 따라서 퍼센트. 자, 따라서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쳐라. 하나를 소수점 고쳐야지 퍼센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가 0.2죠? 풀어질까 얘기하세요, 그냥. 0.8일까요? 0.8 갑니다. 그 다음에 60%는 0.6이죠? 0.6이니까 이걸 곱하면 4.8이 되는 거죠. 자, 20%는 0.2니까 13을 곱하면, 자, 요거는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8.2. 8.2. 정답은 4번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죠. 그러면 그냥 맞히면 돼. 원하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건 맞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고치게 되면은 두 번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요 앞에 게 맞으면 객관식 문제가 맞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에서 4를 곱하면 80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매도 잘 나와야 돼. 이 숫자가 잘 나와야지 맞거든요. 이게 약간 공이 안 붙으면 달라지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웃으신 분들은 이해 간 거예요. 안 웃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하시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60에서 8을 곱하면 얼마죠? 480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에서 13을 곱하면은 260이 돼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820. 자, 그럼 따라서 82.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라는 제가 이론을 다음 시간에 갈 거지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니까 820만 나오면 되겠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9페이지 가시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지는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 갈게요.